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미국에서 여성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여성 빅토리아 우드월을 아시나요? 그녀가 시도한 것은요, 여성 대통령 출마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빅토리아는 19세기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 역사의 상징과 같은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말이 아닌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준 정말 용기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용감하고 자유로운 여인 빅토리아 우드월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빅토리아 우드월은 1838년 오하이오주 리킹 카운티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10남매 중 7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눈박이 뱀기름을 파는 약상사였다고 알려졌는데요.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 뱀기름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 자서전 작가들에 의하면 빅토리아는 아버지한테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성적 학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 아버지와 조울증을 앓던 어머니를 둔 빅토리아는 8살부터 11살까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육만 받고 아버지의 그 사기로 온 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28살에 알코올 중독자의 이 바람둥이 의사였던 캐닝 우드월이라는 남자와 거의 납치를 당하시피 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죠. 둘 사이에는 2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그중 16살 때 낳았던 아들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국 이 둘은 이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866년 제임스 하비 블라드라는 군인과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빅토리아는 여동생 테네시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그 약장사 아버지 때문에 익힌 그 점수를 함께하면서 1868년 철도 거물 코넬리우스 밴더빌트한테 기가 막힌 주식 중개 관련 자문을 주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한테 큰 이익을 만들어주면서 신용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밴더빌트는 그녀 여동생 테네시한테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이 자매는 밴더빌트의 후원으로 1870년 떠돌이 점쟁이에서 우드월 클래플린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최초 여성 주식 브로커가 됩니다. 그녀의 주 고객들은 여성들이었는데요. 주로 미망인, 선생님, 배우들, 심지어는 매춘부들의 돈을 관리를 해주고요. 몇 배로 불려주면서 신임을 얻고 회사를 아주 크게 키워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금융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 번 돈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신문사 우드월 클래플린 위클리를 창간하면서요, 여성의 인권과 참정권, 노동개혁, 자유연애 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 자유연애는 이 결혼과 이혼의 자유, 성적으로 평등한 권리였고요. 여성은 언제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당연한데요. 1800년대는 그 당시 자유연애라는 것은 금기시 되었던 것들이었고, 이 보수파 정치인들은 빅토리아를 보고 마귀 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872년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종왕이 다스리는 조선시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신문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막스의 공산당 선언 그 영문판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주로 다룬 주제들은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성교육, 자유연애, 여성 참정권, 미니스커트, 영성주의, 채식주의 이런 발언들이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주제들이었죠. 사실 빅토리아의 이 신문 발간의 주 목적은 빅토리아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여성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요, 처음으로 의회에 나가서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여성입니다. 빅토리아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여성들은 법에 앞서 남성들과 동등하며 그들의 권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 이 연설 후에 대중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 쏟아지게 됩니다. 이후에 1872년 5월 이 평등권리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34살이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되려면 35살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녀는 과감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도망 노예 출신 작가 프레데릭 더글라스를 지명하죠. 미국이 흑인 남성한테 이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7년 전이었던 1865년이었고요. 여성한테 보편적 이 참정권을 허용한 것이 그 후로도 50년이 지난 1920년이었으니까요.
투표권도 없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주장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빅토리아 우드홀이라는 이 여성은요, 정말 대단한 뚝심이 있는,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아주 당찬 여성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수적인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래서였는지 빅토리아가 그 출간했던 신문에서 다뤘던 그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의 간통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거를 외설물이라고 취급하면서 이를 우편으로 송부한 혐의를 씌우고요.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그녀를 체포합니다. 간통을 저지른 건 목사님인데 그걸 보도한 언론사 사장이 체포가 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자, 6개월 후에 무죄가 선고가 되고요. 그런데 선거 당일 그녀는 감옥에 있으면서 선거에는 참가도 하지 못하고 물거품이 돼버리죠. 자, 이후에 빅토리아와 여동생 테네시는 처음 후원자 밴더빌트의 사망 후에 재산 분쟁 때문에 영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었던 빅토리아는 거기에서 세 번째 남편 존 비둘프 마틴을 만나 1883년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재력가였던 남편의 지원으로 빅토리아는 The Humanitarian이라는 인도주의적 잡지를 창간해서 약 9년간 출판을 하죠. 이후에 1892년에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 후에 빅토리아는 영국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도 하고요. 농업학교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시 그 적십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영국에 위치했었던 조지 워싱턴 조상의 고향을 보존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7년 그녀가 88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납니다. 빅토리아 우드홀. 자,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미국 역사상 이 최초가 되었던 타이틀이 참 많았었죠. 여성 최초 대통령 출마, 최초 여성 주식 브로커, 최초 여성 신문사 창간, 최초 여성 참정권 옹호. 자, 그녀가 받은 교육이라고는 3년,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와 남편의 학대를 경험하고 3번의 결혼을 했죠. 그리고 2명의 아이 중에 하나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1870년대였죠. 이런 상황에도 빅토리아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전진했죠. 그래서 그녀의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페미니즘의 차원을 넘어서요. 15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넘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아주 용감하게 주장했었던 빅토리아 우드홀이라는 이 강한 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어느 한 유튜버가 만약에 그때까지 유튜브라는 게 존재한다면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게 될 주인공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참 멋진 일이겠죠? 힘내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빅토리아 우드홀 같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강인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